제목과 또 기가 막힌 영상을 또 누가 찾아주셨을까요? 네, 우리 또 김지현 사님께서 찾으셨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더 열심히 영상을 찾아주실 것 같아요. 저희 한번 힘차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 것 같아요.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분명하다. 네, 저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위에 해당하세요? 아래에 해당하세요? 위에 해당하시죠. 그리고 저희는 이 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이 교실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톡방에 올라온 글 중에 들은 이야기가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저는 하루에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결국엔 뉴스키에 성공하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뉴스키에 성공하는 분들은요, 행동으로 그 말을 증명을 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희 트윈즈 너는 여기 계신 모든 트윈즈 사람들은 정말 아래가 아니라 위로 반드시 액션으로 내가 말하는 그 성공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 믿어요. 맞죠? 네. 사실 뉴스킨 하시면서 확신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근데 그 확신이요, 액션이 없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처음에 확신이 있지만 액션을 하지 않으면 확신은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확신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박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공유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네, 트윈즈 그룹 사명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네, 트윈즈 문화 읽겠습니다. 트윈즈 문화 1. 성직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비즈니스 예의를 갖춘다. 복장, 인사, 매너. 4.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 6. 황당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탱고워. 8. 솔선수범한다. 9. 경쟁 파트너는 실대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알아요. 우리 앞쪽에 인사했는데 빨집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시는 사장님은 네, 알아요. 네, 너무 멋있으시죠? 네, 전화하는데 떨리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시고요. 그 뉴스킨의 연예인 같으시고요. 또 사장님 부부를 보면요, 정말 이런 멋진 부부 사업 하고 싶다. 정말 너무 멋지다. 이렇게 가족을 지켜내고 싶다는 생각을요,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이분을 보면 너무 멋지고 남자가 생각나고 의리가 생각나고 뉴스킨 비즈니스 진짜 멋있다를 계속 감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뉴스킨이 그려주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아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프레젠셜 앰버서더 이재용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미나 못하겠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세미나 제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트레이닝으로 들어가지고 프로 트레이닝을 가져왔는데 최대한 말로라도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오늘 이후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사업자들 대상으로 강력한 걸 준비해왔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을 가져가시면 아마 여기서 세미나 못 하실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리고 나 트윈즈가 진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네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같이 진짜 잘 됩시다. 저희도 도와주세요. 사실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뉴스킨을 통해서 뉴스킨을 만나서 진짜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기적이고 못났던 사람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14년 정도 트레이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 잘하는 거 사실 천하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부산교대에 나왔는데 거기도 학교 전교 1등하고 부산교대도 차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들어갔구나. 서울대 차석인가 뭐 하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공부라는 게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들도 하나 있는데 저는 공부 안 해본 입장, 와이프는 공부를 끝까지 해본 입장. 그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공부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면 그래 내가 저렇게 한번 해가지고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뉴스킨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실제로 진행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뉴스킨의 모습과는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알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를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미용사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미용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냥 뭐 머리 잘라주는 일?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술인으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뉴스킨 또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킨이 이해가 된다라면 안 한다라고 하면 정신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와이프랑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뉴스킨 통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고 매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자꾸 하던데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싸우면 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싸워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끼리도 사실 안 싸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싸우고 나서 생각해보면 싸운 게 특별한 일이던 거예요. 사실 별일 없어. 근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쨌든 매일 24시간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24시간 같이 있는 부분은 안 싸우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싸울 수 있는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되게 잘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냥 중간 정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난한 거였던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구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시겠죠. 제가 사투리 하나도 안 쓰고 대구 사람인데 몇 살까지 대구 사람 같다고요? 네, 대구 사람인데 어렸을 적에 되게 아니요 까먹은 게 아니고 제가 80년생이거든요. 40살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늙었어요. 지금 애 키우고 뭐 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뭐 에이즈라는 힘도 있고 사실 어떤 일 자체가 사실 뉴스킨 일 자체가 특별한 게 없고요. 되게 재밌고 즐겁고 진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끝까지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젊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구에는 그렇게 부자가 많았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저희 때는 유행하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뭐 닉스가 됐던 보이런던이 됐던 뭐 어떤 게 있지 겟뉴즈드라는
다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유행하던 거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샤크라는 농구화가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샤크3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죠. 그 당시에 신발이 그때 19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르니까 안 사줬는데 그때 계속 조르니까 그건 못 사주시고 프로스펙스에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헬리우스라는 신발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네이버 찾으면 잘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걸을 때마다 피피 여기서 소리가 나는 농구화가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걸 신고 갔는데 제가 진짜 좌절했던 건 뭐냐면 저는 공부도 안 했지만 공부도 진짜 잘하고 그 당시에 리코더를 부르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서 리코더를 독일제를 사와가지고 일본 콩쿨 같은 데 나가면서 리코더를 뭐 한 2천만 원짜리를 쓰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고 싶어하는 샤크를 색깔별로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아 이런 건 타고난 사람이 되는 거고 환경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했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비행기 타본 게 군대 전역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 한번 이제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여행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첫 번째 탔던 비행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대구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탔거든요. 되게 신기했어. 근데 탔거든요. 뜨자마자 착륙하는 거야. 진짜로. 그냥 굉장히 슉 올라가다가 와 비행기다 하는데 벌써 도착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저기 이제 와이프랑 모나코에 석사치료 갔다 오면서 파리를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뭐 한 2주, 3주 정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비행기 타는 일상이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타고 싶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10시간씩 타는 비행기 또 힘들더라고요. 사실 돈이나 어떤 생활 같은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 1억이 벌린다라고 해서 그럼 나의 최소의 목표는 1억을 받는 게 내 목표였어요. 처음 출발부터. 제가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29살 정도에 월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벌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11년 정도 전부터니까 괜찮죠? 근데 1,000만 원을 계속 버는데 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냐? 그 1,0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 되게 많다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되게 작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을 해서 매달 1,000만 원을 번다고 쳐서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그죠? 그럼 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결혼해서 애 가지면서 살려면 아파트 하나 얼마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사실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적지만 100% 모으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1,000만 원을 계속 모아서 10년을 모아야지. 그죠? 12억인데 그것도 이제 전세 정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내가 주스킨 사업을 했냐면요. 1,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되다가 제 환경에 회장님들이랑 레슨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남 탓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아빠가 이 사람이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1년 대화하고 2년 대화하고 3년 대화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정말 부족한 저였지만 깨달았던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뉴스킨을 보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즘에 저랑 와이프랑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하죠? 바깥에 있는 사바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의 삶을 예상하라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을 막 팔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막 꼬시고 설득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진짜 조직을 가지고 있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행위보다는 타인의 성공을 돕기 위한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 니체랑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니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없는 분인데 철학자예요.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니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진짜 따끈따끈하게 제 마음을 두드려 팼던 내용 메시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지 마세요.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해야 될 걸 하셔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리는 심장의 내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머리는 심장의 내장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내장은 위, 장, 간, 신장 뭐 이런 거 있죠. 평소에는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머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자기의 머리로 모든 걸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 세미나나 어떤 뉴스킨 자체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심장의 내장에 불과하다.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의 머리에서 하는 소리보다 심장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들으면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남자분들 되게 많은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화장품이어서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일단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동물들이 남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알아보고 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자분들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게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심장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 저게 왜 틀렸는지, 저게 왜 거짓말인지, 저게 될 수가 없는지, 난 할 수가 없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를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실 루스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좀 세미나를 일방적인 게 아니고 저희 커뮤니케이션 하는 식으로 해보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죠. 이렇게 또 친해지다 보면 또 지나가다가 또 커피도 같이 한잔 마실 수 있고 커피를 하루에 진짜 너무 많이 마셔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들이 저한테도 제가 오늘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면 좀 너무 손해 아니에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해주면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통해서 여기 오신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최고의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내 뽀삐랑 틀리게 보여요. 잘 먹고 잘 싸고 쉴 곳 있고 이러면 사실 동물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딱 자기의 틀 안에 갖춰놓은 상태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엄마 아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 사회에 나오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균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회장님들 레슨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의 자제분들은 일반인들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이 새끼들 그냥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왜 지들끼리 어울려? 그냥 좀 여러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받고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세미나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노티스를 드리고 갈게요. 혹시 삼성의 이모 회장님 아시죠? 그 회장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회장님 보고 거의 새끼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모 회장님께서 여기서 그거 딱 듣고 미안 재산 용돈이 1조밖에 없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귀여운 거 아니에요, 맞죠? 귀엽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거지가 아닌데 나한테 거지라 그러니까. 그죠? 그 몸이 엄청나게 좋은 진짜 패션 모델 같은 사람한테 누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막 미안 나는 빨래를 배로밖에 못해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드리는 건 여러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후들어 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 오신 건가요? 예. 다 같이 놀 수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 다 20살 넘으셨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유치원생이랑 놀으라고 그러면 1시간 정도 놀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왜 친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랑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는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있고 난 한 달에 쓸 수 있는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1,000만 원만큼의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만 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10년을 살다가 만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100만 원치의 경험을 10년 동안 한 거고 이 친구는 1,000만 원치의 경험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만나면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지금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끝날 때는 모두 다 동의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 10년 뒤, 20년 뒤 이 친구, 그 친구랑 내가 그래도 그 친구 많이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안 된다에 제 이름 석자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레스토랑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 버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제가 먹을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버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를 만나죠. 좋아하는 친구니까 내가 여기 걸 먹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걸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그 나한테 선택권이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싼 것도 먹을 수 있고 비싼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먹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제가 사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가서 사줬어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그냥 이게 먹고 싶어서 같이 더치페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성공했다고 더 이 작은 거 자기가 낼 수 있는 거조차 내가 내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제가 더치페이를 했어. 다음 만났는데 이걸 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또 양보하면서 이걸 먹을 수 있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의 자유를 계속 침해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20년 된 친구 말고 3년밖에 안 됐지만 나하고 같이 성공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더 친한 가족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내버려 두고 불편하지만 20년 된 친구를 만난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러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사랑해서 낳아준 아들인데 과연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나는 내가 진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걸까 고민해보니까 저는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 기준이 한 달에 1억이었어요. 너무 쇼킹한가요? 그냥 돈만 밝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왜 1억이었냐면 저한테 1억은 돈이 아니고 그냥 이상적인 가치였어요. 그냥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1억 받으면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열심히 해서 1억 받았어.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3천만 원, 3천만 원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7천만 원 있으니까 그냥 타고 싶은 차 한 대 사고 그렇게 지났는데 다음 달에 또 1억 들어온 거야. 뭐 하실 거? 그냥 또 습관처럼 3천만 원 또 엄마 드리고 7천만 원 집 이사 갔어. 다음 달에 또 들어온 거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용돈도 3천만 원 드리고 3천만 원도 매달 드리다 보니까 그냥 뭐 AR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더라고 출제하면 그런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생기는 건데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랑 돈적인 자유가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랑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 하냐라고 해서 내가 와이프랑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안 싸운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서 심심하니까 어깨라도 치면서 뭐 싸워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왜 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출발한 거예요. 뭐 내가 뉴스킨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되고 이게 큰 사업이고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벌 수 있다라니까 이렇게 벌게 되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출발한 거죠.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떠온 겁니다.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했고 지금 노예는 해지고도 일한대요.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었는데 지금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가 생겨.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고 지금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지 모른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공감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게 되신다면 이런 부부와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런 부부처럼 살고 싶으세요? 혹시 뭐 다들 저 원하니까 혹시 나는 이런 걸 원한다.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이걸로써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걸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럼 이 두 부부의 차이는 어떤 걸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부가 됐고 왜 이런 부부가 됐고? 네, 설명드릴게요. Eat, move, rest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가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하시면 나는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 그럼 이런 부부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를 보면 딱 이런 부부처럼 됩니다. 근데 난 이런 부부처럼 되고 싶다. 그럼 이런 부부가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어떻게 먹고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런 부부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아무도 모르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간절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이어트 해야 될 이유보단 오늘 저녁에 먹는 소주 한 잔이 더 맛있는 거고 다이어트 할 이유보다 족발이 나를 부르고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과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부분 이걸 원할 거니까 혹시 난 이걸 원한다고 그럼 이거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있고 어떤 걸 듣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스킨 사업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이런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뭐 여기 있는 리더 사장님들이나 뉴스킨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랑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날아다니나요? 다리가 3개 있어서 좀 더 빠지고 아니면 팔이 4개 있어가지고 대본을 2명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왜 다르냐? 왜 다르냐? 다른 거는 뭐 나라가 어떻고 뉴스킨이 어떻고 보상플랜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기 원하고 운명이 바뀌기 원하는데 가장 쉽고 어려운 생각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다. 뉴스킨을 만났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죠. 즉 나의 행동을 만드는 건 내 생각이죠. 내가 세미나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내가 3개월 동안 꾸준히 나와봤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폰서이 나오라고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거 사실 우리의 삶은 하루에 잔잔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최소 50가지 정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쉬부터 누울까 응가부터 할까 양치부터 할까 머리부터 감을까 뭐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내가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에 커피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뭐 이런 생각, 딱상을 먹을까, 아이스를 먹을까 뭐 오만 선택. 그럼 결국에는 내가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습관이라는 게 되죠.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운명은 선택의 누적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만 계속 하신다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지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5년 뒤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5년 뒤 여러분들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건 누구의 생각이냐? 나의 생각인 거예요. 타인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만나고 뭐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너무 빠르죠? 아니요.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막 말이 빨라지는데 앞에 분들 너무 빠르면 이렇게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사업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하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뭘 해도 딱 내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보다는 때문이고 쟤 때문이고 걔 때문이고 얘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부터 모든 일을 내가 부족해서라고 하잖아요. 한다라면 여러분이 뉴스킨 하든 무엇을 하든 인생이 바뀐다에 제 이름 성찰을 걸겠습니다.
오늘 이름 많이 거네요, 그죠? 와이프가 맨날 이러죠. 이럴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지금의 이 사람은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세제남인데 사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행복 배틀을 저랑 뜨시고 싶다면 꼭 성공하셔가지고 저희 옆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진짜 제일 행복하고 사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진짜 행복합니다. 사실 그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제가 한 달에 1억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1억 벌고 있는 사람이 저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행복은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제 기준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돈 1,0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부자일 것 같지만 사실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결혼하셔가지고 애기 키우고 적당히 이제 다 부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000만 원 들어오면은 여유로울 것 같지만 여유롭긴 한데 조금 부족하고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 기준에는 3,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한 달에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3,000만 원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심장보다 머리가 뜨거우신 분들께서 그래도 3,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좋잖아.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더 행복할 것 같아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려고 합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차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차를 좋은 거 사고 싶어서 한 대 살 수 없고 나는 세단이 좋아. 그래서 벤츠에 있는 S클래스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한 일주일 타니까 또 지겹네. 그래서 다른 차를 또 살 수 있죠. 뭐 렌트하거나 리스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누워있는 차를 타고 싶어 해서 누워있는 차를 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동안 차를 5대 샀네? 그죠? 그러면 사실 언제가 좋냐 하면 이 차를 사가지고 처음에 내가 타서 운전할 때 좋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 이렇게 할 때 좋은 거야. 그 다음에는 일주일만 타면 그냥 차야. 맞죠? 여러분들이 남자분 5개 사면 좋을 것 같죠? 그럼 뭐 좋으면 뭐해? 어차피 내 몸 한 개, 3개밖에 못 하잖아. 올라갈 때 왼팔은 저 차 운전하고 오른팔은 그러면 여자분들 백 좋아하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명품 안 좋아한다.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 봐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 나 사실 명품 별로 안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뻥인 거예요. 뻥. 명품 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가 계속 살 수 있는데 난 싫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잠재의식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니까 먼저 사전 방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벌다 보니까 샤넬백을 하나 샀어. 너무 좋아. 언제 좋은지 아세요? 일단 매장에서 딱 들고 나올 때 제일 좋고 집에서 딱 놔두고 보고 올 때 좋고 갖고 나가도 친구들이 우와 이럴 때 딱 좋은 거야. 일주일 뒤에는 그냥 가방. 그래서 좀 허전해져서 버킷백을 주문해가지고 한 1개월 기다렸다 받았어. 야 1개월 기다릴 만큼 더 좋을 것 같죠? 좋긴 좋아. 왜냐면 더 비싸니까. 딱 받았어. 기분 진짜 좋아. 오는데 일부러 차도 놔두고 지하철 타고 왔어. 사람들이 막 쳐다보네. 야 기분 좋아. 집에 딱 놨던데 너무 와 빛나. 이거 샤넬백이 입고 또 빛나죠. 갖고 나가는 친구들이 우와 이렇게 딱 그때까지죠. 일주일. 이렇게 허전하다 보니까 뭐 이제 또 에르메스 버킨백을 샀죠. 뭐 버버리를 사고 프라다를 사고 뭐 하여튼 뭐 보테가 베네타 맞나요? 어제? 네, 보테가 비싸서 보테에서 사야겠네. 보테가를 샀어.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샀네? 왜 5개 사고 여러분들 나갈 때 가방 1개 들고 나가지 막 이렇게 5개 한 팔에 입고 나가지고 나는 가방 5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물질적인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안 타보니까 자꾸 타보고 싶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비행기는 필요할 때 타는 거지 계속 갈구하는 게 대상이 아니라 차, 집, 백, 옷, 구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사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키너로 성공하면 모든 게 다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도 교육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들이 19개월인데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맞죠? 학교 갈 때. 공부 많이 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밖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공부 많이 해서 직장 앉아 계신 거잖아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침 뱉고 껌 뱉고 막 이렇게 놀던 애들이 걔네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고용해서
일자리 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제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교육학에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학교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노예제도나 이런 게 있을 때 기득권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공장에 사람들을 앉아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못하니까 기득권들이 그거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만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라고 하고 싶지 않고 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 경제가 어떤 건지, 화폐 흐름은 어떤 건지, 트렌드는 어떤 건지 이런 걸 공부해야지. 앉아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거 쓰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에게 세뇌당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식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토탈 거의 15년, 20년을 죽어라고 딴 사람이랑 경쟁하는 인생만 사는 거야. 점수에 잘라져가지고 경쟁하고 학교도 경쟁해서 들어가서 사회도 나가서 경쟁해서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만들어놓은 플랫폼 안에서 계속적으로 쓰여지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뭐 직장에 취직하는 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게 좋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인생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선택권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거는 나로부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같이 이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 돈이랑 시간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일단 아들이 한 7살, 그 다음 둘째는 아직 없지만 딸이 될 것 같아요. 둘째 딸이 생기면 걔네를 데리고 중국의 국제학교를 뭐 한번 보낼 겁니다. 근데 뭐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면 국제학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죠. 중국에 한 2년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먼지도 좀 많고 그래서 청정지역 캐나다로 갈 수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한 2년, 싱가포르에서 한 2년 뭐 이렇게 해서 걔가 20살이 될 때까지 돌면 계산해보니까 6개국, 7개국 정도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그동안 네가 20년 동안 경험한 걸 바탕으로 너 뭐라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말하는 거를 그래 해봐 너 멋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야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학교 잘 가야지 취직 잘해야 잘 먹고 잘 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시작인데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어쨌든 사장님들 진짜 꼭 성공해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세미나 시간 30분 지났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생각과 판단을 하죠. 생각과 판단을 하시지 않았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다 틀렸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백지 상태로 받아들여 보시고 필요 없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하면 버리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예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과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 사람들한테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이야기하면 맨날 고민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고민해봤자 네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차피 본인 머리에서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너한테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답변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답은 모르니까. 그죠? 어차피 생각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걸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나는 진짜로 이런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고. 점점 세미나가 산으로 가는 것 같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주 누구예요? 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진리니까 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이론은 딱 한 명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데 그건 누구냐면 엄마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누군가 소중할 수 있죠.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납치를 당한 거야. 강도가 일단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내 다리를 먼저 전기톱으로 썰고 있네. 막 잘리고 있어 내 다리가. 근데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데 오빠는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근데 이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엄마는 내 다리가 잘려나가도 아들 걱정을 합니다. 아빠는 자기 다리를 걱정하죠. 모성애란 말은 잘 없잖아요. 모성애란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거예요. 뭐 애가 차에 딱 깔리면 엄마가 차를 들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아빠가 차를 들었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아이가 차에 딱 깔리면 엄마는 살려야지 안 돼! 이렇게 드는 거야. 그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아빠는 애가 차에 딱 깔리면 이렇게 생각, 나 저거 못 듣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119 전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머리로 판단하는 거야. 엄마는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구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죠. 세 번째로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죠. 이 순서여야 됩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지만 두 번째로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모르겠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난 좋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난 나를 가장 사랑해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맞다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야. 그래야지 된다는 거야. 엄마. 사장님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라고요? 애기죠.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롤플레잉을 한번 해볼게요. 애기가 진짜 사랑스럽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둘 다 딸이요? 딸이 너무 사랑스럽죠.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러면 몇 살이지, 딸이? 3살. 4살, 2살? 진짜 너무 이쁠 때 장난 아니네. 2살 몇 년생이에요? 2살짜리가 몇 년생이에요? 18년 몇 월생이에요? 네? 18년 10월 8일 우리 아들이 18년 1월생이거든요. 그 친구네 맞죠? 나중에 크면 친구 되겠네 맞죠? 네, 좋아요. 사장님 따님 엄청 예쁠 것 같아. 사장님 예쁘니까 장난 아니죠? 네? 다른 분들도 예쁘다고 하네. 자 지금 사장님들 사실 이런 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제가 이분이랑 대화하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철학자 니체가 아닌 철학자 이체가 이야기하는 끝내주는 인생의 진리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사장님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따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도 따님도 사랑하죠. 근데 사장님이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죠. 사장님이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장님이 사랑하는 어머님이 사장님을 볼 때 자기 자신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는 모습을 어머님이 원할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둘째 딸이랑 넷째 딸이 커서 사장님이 진짜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한 여자이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가 됐어. 사장님이 사랑하는 그 딸이 엄마가 됐는데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보다는 딸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엄마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은 딸을 진짜 사랑하지만 사실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장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저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랑 저는 서로가 제일 중요하고 아들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가 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됐을 때 우리 또한 그 아들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그를 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들을 막 키워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키워요. 근데
막 조련 동기들 있죠. 근데 막 애 소중하니까 저도 처음 나갔을 때 되게 소중하거든요. 요래 막 하는 거야. 이상해. 막 엄마한테 떨어지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맞죠? 우리 시호는 우리 사장님도 많이 아는데 시호는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장난 아니고 막 춤 막 추고 막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책도 좀 더 발휘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진리 책 중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가야 될 게 많은데. 내일 아침까지 올 거야. 안 말라 그래. 에어컨 좀 틀어줘요. 열나면 진짜. 나오고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 어떻게 나오냐면 사장님이 두 딸을 키우잖아요.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딸한테 바랄 수 있죠. 어떻게 크기를. 근데 바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봐봐요. 쉽게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주체가 내 자식이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로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할 권리는 있지만 그 친구가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대해서 관여할 권리는 없는 게 그건 왜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여를 하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예쁘거나 딸이 말을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아니고 딸이니까 예쁘잖아요. 그게 영원히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 공부를 잘하든 뭐 잘하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이 세미나가 철학적인 내용을 좀 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라는 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냥 그렇고가 아니고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부분이 없다면 비즈니스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신뢰를 타인과의 신뢰를 말하는데 저는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신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나가가지고 왜 눈동자가 흔들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뉴스킨을 못 믿거나 제품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자기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니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 막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네가 좀 나는 두렵긴 한데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와서 너를 통해서 네가 좀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나는 저런 인생을 원하니까 난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전진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되면 나한테 전달받은 그가 나한테 그게 독재가 돼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100명이 됐을 때는 끝내주는 조직이 되죠. 근데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친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하죠. 이게 뭐 한 10명, 20명까지 될 수 있지만 그런 조직은 그대로 박살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릴 수도 있고 혹은 빠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타인과의 신뢰가 아닌 나와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벨로시티나 뭐 회사나 제품이나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근데 이걸 이해했다면 사실 지금부터 여기 팀 엘리트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회사 여러분이나 제가 이해할 만큼 그냥 작은 고만고만한 회사가 아니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끝내주는 비전을 보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이해하려고 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면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뭘 알아볼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알아본다는 거죠. 그냥 3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수재들 뭐 맨사 10명 모여가지고 아무리 파봐요 팔 수 있는지 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잘 알지. 그렇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품? 내가 아무리 이해하면 뭐예요? 소비자들이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에요. 나는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은데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보상?
어차피 나보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 어차피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느냐 원하지 않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사업할 건데 와라나오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해요. 버럭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하죠. 와라나오보다 Y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막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죠라고 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미팅이 끝날 때쯤에 예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와라나오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Y가 중요합니다. 그럼 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뛰다 보면 또 이제 이게 강하다고 말했는데 나가서 부딪히면 또 이게 없어지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안 되는데 막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불러 앉혀놓고 Y가 중요합니다 이게 막 이렇게 울면서 해야 돼 하면서 하다가 또 나가면 또 이제 Y가 없어져서 또 Y가 뭐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수혈을 하죠. 그래서 왜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왜가 생겼는데 또 나가면 또 바로 없어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Y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나가면 이제 없어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와렌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키는 뭘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건 하기 싫고 뭔가 편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애기 엄마시잖아요. 애기 첫째 딸 이름이 뭐예요? 지유. 와 이게 뭐예요? 지유 놓기 전에 애를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들 키워봤기 때문에. 딴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출근퇴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 진짜 제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많은 95%의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는 경험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애기 놓기 전에는 뭐 여자분들이 애기 낳았다가 막 갑자기 우울증 때문에 애 밖에 던지고 막 이런 행위를 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가 낳아놓고는 왜 이렇게 그러냐 막 했는데 제가 같이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누가 10년 된 부부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3년밖에 안 됐잖아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네가 10년 동안 와이프랑 있었던 시간보다 내가 3년 동안 있었던 시간이 니보다 더 길어. 맞잖아요. 보통 남편들 아침에 일찍 나가죠. 저녁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주 7일, 6일, 5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 거야. 와이프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봤으니까 나가고 싶은 거지. 이러니까 10년 동안 싸우는 거야.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이미 맞잖아요. 저도 애기 낳을 때 하나도 몰랐어요. 와이프랑 같이 뭘 알았겠어요. 우리 처음 나보는데 맞잖아요. 둘째 낳았을 때는 뭐 알았어요? 뭘 알아요? 둘째도 처음이잖아요. 첫째만 나갔지 둘째는 처음이잖아요. 늘 세상은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40살인데 40살 처음이야. 내일은 또 처음이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다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낳았잖아요. 와렌하우는 모르지만 Y가 있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막 애가 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물리기도 하고 뽑아지기도 하고 방에서 뒤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알겠잖아요. 저거 나는 모르지만 맞죠? 서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핵폭탄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맞추시는 분 박상용 사장님이 커피 사실 거예요. 박상용 사장님 여기 없죠 지금? 있어요? 있어요? 사장님 사실 거죠? 네. 자, 사장님 사신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무기가 무엇일까요? 맞춰봐도 돼요. SNS. 네? SNS 누구? SNS 누구? 아 미치겠네 진짜. 뭐랄까 누구? 네? 잠재력? 아 땡땡땡. 자, 세 가지. 땡! 유스키 땡! 조인즈. 스탠.
다 땡땡땡. 땡땡. 땡땡. 시간이 없어 시간. 아이돌이 너무 쉽게. 박상현 사장님 저분한테 커피를 얻어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정직한데 저렇게 편법을 쓰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겁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뉴스킨을 하는지. 그럼 그 친구가 제품을 발라보니까 제품 좋고 먹어보니까 제품 좋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친구가 직접 알아봐서 듣는 거지. 혹시 여기 누군가 설득당해서 오신 분 진짜 줄 데도 없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봐야 그 사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가서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박상현 사장님이 진짜 세미나 잘하고 하는데 나가서 사람 한 차놓고 막 세미나를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온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스스로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되니까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나가서 말소리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이 비법까지 공개하면 진짜 안 되는데. 이게 폼 DHA라는 건데 뭐냐면 가족, 직업, 아큐페이션 직업이거든요. 레크레이션 여가, 그 다음 돈, 머니, 그 다음 드림, 꿈,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헬스, 건강, A가 어피어런스, 외모 이렇게 여신 것 같은 외모 와이프예요. 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네, 별로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 폼 DHA를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일단 저는 제가 알기로는 뉴스킨 100만 장자 이상을 제외하고는 이걸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과의 시간, 뭐 여가 생활 이런 게 부족합니다. 누구나가 다 부족해요. 네. 이 회장님께서도 뭐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지인이가 딱 나타나서 야 너 내일 이거 그 이재용 회장님이랑 인생을 바꿔줄게 해도 내가 노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뭐 S 직원분들이 우와 이 회장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급 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인생 잘 살아보고자 열심히 하면서 타인의 인생을 도왔을 뿐인데 저 선릉이나 어디 세미나 가면 뭐 최소 한 명 정도는 저한테 와서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사장님이 대구에서 하던 세미나 듣고 제가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제가 블러드한문드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 뉴스킨에는 다른 데서 절대 할 수 없는, 다른 데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와레나우 이거 데몬 초대 데몬 초대 데몬 데몬하고 초대하고 데몬하고 초대하고 뭐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예요. 제가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데몬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트레이너니까 뭐 TR라인 했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 데몬했어요. 발라줬습니다. 계속 발랐어요. 계속 발랐어. 바르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계속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랐어. 바르다 보니까 그들도 계속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초대하다 보니까 계속 그들도 초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스폰서 선생님들 오늘부터 여기 오늘 세미나 들으신 분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은 뉴스킨을 하면서 대부분이 데몬 초대하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데몬 초대는 걷기 같은 거예요. 걷기. 이 리더 사장님들 중에 데몬 초대 어려우신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4살짜리 잘 걷죠. 여러분도 혹시 걷는 거 어려우신 분? 우리가 보통 100년 정도 사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걷는 게 어려운 거는 제가 애 키워보니까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만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지. 그 다음부터는 지가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오른발을 꽂고 왼발을 꽂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걷더라고요. 그 데몬 초대도 그냥 누가 잘하냐 하면요, 처음부터 실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그 데몬 초대를 1년 하다 보면 그냥 걷는 거 같은 거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뉴스킨 사업은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크기를 키우는 게 힘들지 이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 성과 일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대입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 읽기 30분씩 매달 하면 한 달에 3번, 1년이면 36번, 시리 세미나 듣기 한 달에 30번, 1년이면 365번, 시스템 첨삭 한 달에 30번, 1년이면 365번이니까 이거를 했는데 오늘부터 1년 뒤에는 이만큼의 거를 드러냈으니까 성장이라는 게 있겠죠. 하다못해 길거리 가는 강아지도 하루에 한 번씩 만나면서 앉아 이걸 하면 걔도 알아듣고 앉거든요. 여러분들은 걔보다 훨씬 더 아이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책 읽고 CD 듣고 시스템 참석을 1년 동안 했는데 성장이 안 일어난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데몬 하루에 3명, 한 달에 90명, 1년이면 1095명, 평균 300명. 왜냐하면 10명 정도 하면 3명 정도 제품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 달성해가지고 1년 뒤에는 소비자 300명 별로예요? 20만원씩 쓰는 소비자 300명이면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출 6천만원인데 별로예요? 별로면 하지 마시고. 자, 쇼더 플랜 하루에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한 달에 30명을 만나니까 1년이면 365명. 보통 평균 10명한테 사업 설명하면 한 명이 와서 세미나 듣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1대 36명 별로예요? 팀메이트 2번 정도 갔네. 명단합장 만날 사람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편의점에도 사람이 있고 강남에 가면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명단합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나 뭐 다이렉트 메시지 안녕하세요 10명 보내면 명단합장 10명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1년에 3,650명의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너무 바빠서 뉴스키는 다 전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바뀌어가는 거 보고 있고 그럼 한 반 정도 1825명이 내 명단이야. 만날 사람 없어요가 아니고 너무 바빠서 미치겠어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표정이 어두워. 그걸 누가 시킬 수 있어 막 이렇게. 이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못 하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인이 바라보는 말고 내 자신한테 약속을 지키라고요. 내가 3명 나 하루에 3명씩 계속 할 수 있다. 나 거짓말 하시는 분 진짜 많네. 저도 못 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다라고 타인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거야.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난 나랑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뭐 하는데? 잠깐만 집에 있어봐. 나 오늘 3명 해야 되는데 부족해? 엄마한테 대말했어. 한 명 아빠 잠깐 이렇게 채웠죠. 그럼 다음날도 내가 3명 약속 지키고 최선을 다할 거잖아. 최선을 다했는데 2명밖에 못했어. 근데 나와 약속이 있잖아요. 뽀삐 뽀삐 가만히 있어봐. 갈바리게 해줄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약속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또 부정적인 사람들께서 저거 불가능해 할까봐 제가 10%로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10% 소비자 30명 1대 4명 아는 사람 180명 별로예요. 이렇게 3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하면은 소비자 90명에 블루다이아몬드에 아는 사람 약 600명. 야, 이건 뭐 아는 사람 600명이 하루에 한 명씩 전달해도 모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과라는 게 납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했기 때문이죠. 저랬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저보다 훨씬 먼저 사업하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제 선능의 별명이 등산맨이었어요. 등산맨. 이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니면서 모자 쓰고 이 등산 가방 같은 거 메고 이렇게 앉아서 세미나 듣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조차도 제 3개월 있다 그만둘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2012년도 6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대리점이 돼서 첫 달에 커미션으로 265만 원을 받고 둘째 달에 바디갈바에 런칭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받고 제가 2달 만에 루비 되고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뭐 사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좀 잘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남자로 남고 있지만 그때 진짜 열심히 목숨 바쳐서 했거든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공해야 될 간절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듯이 계속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 혼자 저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생겼죠. 이거는 이따 뒤에 나올 건데 이 친구는 저랑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해서 제 그룹에 한 3분의 2 절반 정도로 있던 친구인데 이게 왜 똥파리로 표시해놨냐면 제 뒤통수를 치고 다른 불법 다단계로 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가 뭘 잘못한지 몰라. 그래서 이 친구의 조직이 거의 다 빠그러졌는데 불법 다단계라 해서 빠그러진 게 아니고 저랑 이간질을 계속 중간에서 계속 막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딱 한 3번 정도 울었는데 첫 번째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줄 때라고. 두 번째는 비리 시상식 때 울었어요. 안 울은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팀의 시상식 때 울었고 한 번이 더 있네요. 그때 언제냐면 저 친구가 뒤통수였을 때 제 조직이 날아가서가 아니고 저는 저로부터 시작한 사람이랑 저 주변에 다 그만둬도 난 끝까지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왜냐하면 난 실패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뉴스키는 좋은 사람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어야지. 충분히 타인의 성공을 돕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내가 얘한테 이야기하면 얘가 나를 어떻게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가 왜 여러분들 친구겠습니까? 나랑 수준이 비슷하니까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서 남아있기 원해서 스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린 친구 아이가 막 이러는데 친구의 정의가 뭡니까? 친구의 정의가 나 뉴스킨에 야 그런 거래 꺼져 막 이게 친구예요? 너 뉴스킨 왜 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럼 나는 뭐 관심 없지만 네가 한다니까 뭐 제품 하나 사줄게 써줄게 이게 친구예요. 야 내가 하는 거야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뜯어마 걱정돼 어쩌고 나를 위해서 막 걱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반문할 게 아니고 그렇게 친구니까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 진짜 걱정되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봐주고 판단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나 시간 없어 이게 친구예요. 걱정된다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혼 사진인데 왜 넣냐면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2부를 다음에 할까요? 결혼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50분까지 하라고요? 9시까지? 빨리 끝낼게요. 빨리 할게 많아요. 결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남자분들 여자분들 결혼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 하죠. 전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할 줄 모르잖아요. 뭔가 후회되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나랑 결혼할 그 여자가 왠지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만날 때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가 뭐 고가의 선물을 준다든지 그 사람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든지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결혼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진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왜냐면 이제 잘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뉴스킨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떠나갈까 말까 이러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게 되면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전까지 뭐 초대돼서 오면은 막 이 사람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걸 걱정하잖아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심시키는 거짓말을 되게 잘합니다. 만나서 세미나 막 듣고 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돈만 너무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돈이 많이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거짓말을 하죠. 사실 돈이 한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불편한 진실을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똥이죠. 똥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이렇게 똥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 포함해서 다 똥파리였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옆에 딱 보니까 저기 되게 꽃밭에서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나는 똥파리로 살고 싶지가 않아. 나비로 살고 싶어.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나 꽃밭에 갔더니 내 몸에서 꽃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막 똥파리 날개에서 막 나비 날개로 막 바뀌기 시작하네. 그리고 친구한테 갔어. 그 친구들이 니도 똥파리 그러니까 나한테 야 니 몸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나 뭐 똥 냄새는 아니지만 이상한 냄새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비가 돼야 되고 꽃밭에서 놀아야 되고 여러분들 함께 놀 나비랑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기는 똥이 너무 좋고 자기는 똥파리가 좋다는 사람한테 사실 얘는 나비였어 생각해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 A라는 내 소중한 친구, 진짜 내 간이라도 떼줄 만한 친구 나는 꼭 성공시킬 거야. 한 분만. 난 있다. 없어요? 더 훌륭하신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친구가 리프루팅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다른 분이 또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5초 만에 없으면 딴 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 땡. 관계인데 그래서 네? 뭐 들었어요? 아 뭐가요? 사연 있어요? 학교하고 있어요? 있지 않을까. 네. 없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 친구라고.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는 순간 그 친했던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불편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정답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스킨 하는 이재영. 여러분들 이름 대입하시면 돼요. 뉴스킨 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이재영이 하는 뉴스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이재영이 하는 뉴스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앞에 행위를 다 했다. 그러면 팀이라는 게 생겨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t, move, left 이거 세 개를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앞에 이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이랑 판단하지 말고 따라하시면 팀이라는 게 생겨. 그럼 팀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각과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경험이라는 게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크기로부터 팀이 커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데몬이랑 초대가 어렵다. 그러면 애기의 인생으로 봤을 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아직 뱃속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데몬이랑 초대가 쉬워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이 바뀌듯이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시요?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답게 살기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미친듯이 열심히 하는 이유 뭡니까? 뭐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막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미친듯이 열심히 하는데 막 이래요. 그럼 난 물어보죠. 니 왜 이렇게 미친듯이 안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미친듯이 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냥 뭐 나는 대중은 개돼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개개인별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독보적이고 진짜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친듯이 열심히 하는 이유예요. 저 진짜 사랑하는 저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저의 와이프랑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정말 사랑스럽죠. 그 뭐 제가 돌잔치를 하고 시호를 데리고 다니면 뭐 사연들이 그래요. 아 나는 재영 정한사님보다 시호가 더 부럽다 막 이러는데 나도 시호가 막 부러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같은 사람 다른 얼굴 뭐 이렇게. 저희 처제. 와이프랑 닮았죠.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처제도 학교 선생님인데 그만두고 뉴스킨 하고 있다. 그 제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많죠. 그리고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 20년 됐지만 나한테 바디바 하나 안 써주는 친구보다 안지 6개월 됐지만 본인이 살아오던 인생에 있어서 자기 꿈을 몰랐는데 뉴스킨 만나서 꿈이 생겨서 저랑 같이 인생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 6개월 된 친구가 저는 20년 됐지만 바디바 하나 안 써주는 그 친구보다는 저는 이게 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있고 그도 목숨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친구지 뭐 그냥 안지 20년 됐다고 그 사람이랑 친구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합니까? 사실 친구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그냥 내 꿈을 위해서 시작을 해. 너 내 친구잖아, 맞지? 그러면 세미나 한 번만 들어봐주고 나하고 좀 고민 좀 해줘봐봐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할지 말지 쓰지 말지 이게 다 상관없이 와서 한번 들어주는 사람 친구지 나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면 바로 연락 주시면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뉴스킨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들어지는 순간 바로 등 돌려버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킨 때문에 등 돌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바로 돌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해야 될 이유를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사는 거,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희노애락을 늘 함께하는 인생,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아 이거는 제가 행복한 인생이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여러분 적으세요.
아니 제 건데 저거 뺏기지 말고 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라니까요. 제 거니까. 당신의 생각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 미션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한 달에 1억 벌려고 시작했잖아요. 지금 저한테 비전이나 미션 어떤 거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치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제가 이번 달에 받은 커미션은 제가 죽기 전에 받을 가장 작은 커미션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제가 계속 열심히 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성공시킬 거기 때문에 그럼 저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저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제 최종의 목표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네가 더 많이 버네 내가 더 많이 버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킨이 그냥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과 미션을 한번 나눠봐 드릴게요. 저는 와이프랑 진짜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별거 아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부부를 보고 사장님의 부부가 저희 부부의 멘토이고 롤모델입니다. 저희도 사장님 부부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기분 째지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런 부부가 25살 정도 생겼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런 부부들도 애기들이 있죠.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애가 우리를 보고 거울 삼아 살죠. 근데 그 부부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자식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자식들의 마인드와 멘탈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우리는 늘 자주 모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커넥션이 돼서 그들은 진짜 올바르게 클 겁니다. 이래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결국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더 감동적인 건 뭐냐 하면 저희를 멘토로 삼았던 그 부부가 누군가에게 또 멘토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사실 저희로부터 저희가 멘토를 삼고 있는 부부보다 그 부부들을 멘토로 삼는 부부가 많아지는 게 저희의 최종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시간이 오바됐네요. 제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박상영 사장님이 지난달에 저희 그룹에 와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아시죠? 자꾸 막 하면서 제가 이번에 적당히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 많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받아들이셨다면 딱 1년 뒤에 3배 성장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세미나 못합니다. 다음번에 더 큰 데서 저를 불러주시면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오래 들어, 그쵸?